평균과 반차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반차라는 단어는 사전에 없는 단어예요. 제가 만든 단어예요. 차이의 절반이란 뜻입니다. 반원, 반지름처럼 차이의 절반이 반차예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두 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평균, 두 수를 뺀 다음에 2로 나눈 것의 절대값, 이것이 두 수의 차를 2로 나누면 반차가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하는데 평균은 중점이다. 평균은 대칭축이다. 이 얘기를 제가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반차가 대칭축이다. 요 얘기를, 평균이 대칭축이다. 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요식, 모든 x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할 때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라고 물어보면 방정식이 아니고 항등식이에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요. 그러면 이 식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 이 세 식이 뜻하는 바는 모두 똑같아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x는 a에 대해서,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자, a를 기준으로 x만큼 떨어졌어요. a를 기준으로 x만큼 떨어졌어요. x만큼 떨어졌을 때 함수값과 a를 기준으로 x만큼, 이번엔 x만큼 더한 거죠. x만큼 뺀 거죠. x만큼 더했을 때의 함수값과 x만큼 뺐을 때의 함수값이 같대. 이게 지금 높이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값과 x 더하기 a의 함수값과 x 빼기 a의 함수값이 같다는 말은 이거의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죠. 달리 말해서 데칼코마니가 된다는 얘기예요. 데칼코마니. 이 식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다 같은 식입니다. 뭐냐면 여기에다가 x 대신 x 빼기 a를 대입하면 요 식이 나와요. x 대신 x 빼기 a를 대입하면 요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x 대신 x 더하기 a를 대입하면 이 식이 나와요. x에다가 x 더하기 a를 대입하면 이 식이 나오고 x 더하기 a를 대입하면 이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같은 식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 따로따로 외워야 하냐? 따로따로 외우는 건 어렵죠. 어려운데 뭘 기억하면 되냐면 이 둘의 평균을 구하면 돼요. 평균을 구하면 x가 소거되고, x가 소거돼야 합니다. x가 소거 안 되면 안 돼요. 평균을 구하면 x가 소거되고 평균이 a가 나오죠. 그러니까 평균이 대칭축이에요. x가 소거되고 평균이 a가 나오니까 평균이 대칭축입니다. 이런 건 뭐 문제를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죠. 모든 x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 그럼 이건 무슨 함수인데? 자, 아이고 잘못 썼네. 모든 x에 대해서 이 등식 성립한다. 이건 무슨 함수인데? 그러면 이 둘 평균 내면 x가 소거되면서 평균이 a가 나와요. 그러니까 x는 a의 대칭인 함수가 됩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평균은 대칭축입니다. 형태는 얼마든지 바꿔서 낼 수 있어요. 형태는 얼마든지 바꿔서 내도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도 낼 수 있어요. 형태는 얼마든지 바꿔서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거 이렇게 이거 두 개 평균 냈더니 x가 소거되고 a 나오네. 그러면 a가 대칭축. 이런 식으로 평균이 대칭축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특별한 경우가 a에다 0을 대입하면 a에다 0 대입하면 이게 나오죠. 이것의 특별한 경우가 a에 0 대입하면 뭘로 할까? a에다 0 대입하면 이 식이 나오죠. a에다 0 대입하면 예. 우리가 많이 익숙한 우함수식이에요. 우함수식. 모든 x에 대해서 이 등식을 만족하면 우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당연히 y축, 즉 x는 0, x는 0이 y축이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됩니다. 이것의 특별한 경우가 우함수가 돼요. 자, 이 식을 봅시다. 이 식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a, b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a, b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입니다. 자, 어떤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a에서 x만큼 뺐대. 그럼 여기가 a 빼기 x가 나오죠. a에서 x만큼 더했대. a에서 x만큼 더하면 여기가 a 더하기 x가 나오죠. a에서 x만큼 뺐을 때의 함수값 이게 f a 빼기 x가 되고 a에서 x만큼 더했을 때 함수값, 이 함수값이
FA 더하기 X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 평균이 X고 반차가 X예요. 그럼 A 더하기 X와 A 빼기 X의 평균이 X고 반차가 X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FA 더하기 X와 FA 빼기 X의 평균이 B가 나와요. 여기서도 평균, 이 식에 의하면 이거 두 개 더한 것이 2B가 된대요. 이거 두 개 더한 것이 2B가 된대요. 양변을 2로 나누면 이 둘의 평균이 B가 된대요. 이 둘의 평균이 B. 자, 이 등식이 성립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이거는 평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 여기를 대칭축으로 해서 반차만큼씩 더해가지고 이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상황이고, 아직은 여기가 대칭인지 몰라요. 아직은 여기가 이걸 기준으로 대칭인지 몰라요. 근데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의 평균이 B니까, 이 둘의 평균이 B니까 이 길이랑 같구나. 이 간격이 같구나. 그래서 요 두 함수값의 평균이 B구나. 그리고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A, B라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있는 상황이 돼요. 점대칭인 상황. 자, 상황이 식도 여기하고 지금 식을 비교해 보세요. 여기하고 이렇게 식을 비교를 해보면 이 안에 걸 봤을 때 X가 소거되고 평균이 A네. X가 소거되고 평균이 A야. 오케이. X가 소거되고 평균이 A니까 이게 대칭축이네. 이게 대칭축이고, 그 다음에 요 함수값을 봤을 때 함수값의 평균이 B네? 그러면 요게 대칭축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함수의 구조는 여기에도 대칭이고 X는 A에도 대칭이고 동시에 Y는 B에도 대칭이에요. 그러면 이 직선의 대칭이고 이 직선의 동시에 대칭이면 뭐가 되냐면 점대칭이 됩니다. 이게 납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직각이죠. 어떤 점이 있어요. 이렇게 대칭시켜. 그리고 다시 대칭시켜. 그러면 점대칭 돼요. 좌표축에서도 Y축 대칭시킨 다음에 X축 대칭시켜. 그럼 원점 대칭이 되죠. 반대로 X축 대칭시킨 다음에 Y축 대칭시켜도 원점 대칭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칭축이 두 개 있는 거예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네. 요 구조가. 이 안쪽에 있는 식을 보면,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네? 바깥에 있는 이 함수값을 보면, Y는 B에 대해서 대칭이네? 그럼 양쪽에서 대칭이니까 점대칭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A, B에 대해서 점대칭이 돼요. 요즘은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오죠. 옛날에는 이런 게 자주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 식을 딱 봤을 때, 이거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이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눈치를 채야 하는데 눈치를 잘 못 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건 A, B에 대해서 점대칭이구나. 눈치채야 하는데 눈치를 잘 못 채요. 자, 여기서 A가 0인 특별한 상황을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서 A와 B가 모두 0인 특별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A도 0이고 B도 0인 특별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식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이 식을 정리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럼 많이 본 식이죠. 모든 X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기함수죠. 그러니까 0,0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기함수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2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런 구조가 돼요. 2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Y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 같은 경우로 생각해보면, 빼기 4 같은 경우로 생각해보면, X는 2를 기준으로 2만큼 떨어져 있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간격, 이렇게 같은 간격이 떨어져 있으면 함수값이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3만큼 떨어졌을 때 함수값과 3만큼 떨어졌을 때 함수값이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당연히 이거 만족하는 것은 x는 a에서 대칭이고 2차 함수가 대표적으로 이걸 만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축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축에서 대칭이 돼요.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평균과 반차. 제가 지금 평균과 반차에 관련된 동영상을 지금 3번째 찍고 있는데, 반차라는 단어가 사전에 없는 것처럼 이 개념은 그냥 제가 만든 개념이에요. 모르겠어요. 저 말고 누군가가 반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반차라는 개념이, 반차라는 단어 사전에 없어요. 그 말은 교과서나 문제집에 반차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반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뭐 교과서나 문제집 같은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평균과 반차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정말 많은 곳에서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 수식을 딱 보고 이게 가슴으로 느껴져. 가슴으로. 아, 이게 이렇구나라고. 이게 이렇구나라고 가슴으로 느껴져요. 이걸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앞 동영상에서도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서도 얘기했었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보면, 아, 이게 평균이구나, 이게 반차구나,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면 문제를 풀 때 이해도가 더 높아지고 문제에 대한 응용력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제 동영상의 조회수가 낮기 때문에 이 평균과 반차에 대한 동영상의 조회수도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이거를 많은 학생들이 알아서 정말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돈도 안 받고 지금 무료로 풀어주는 이 정보인데, 이걸 많은 학생들이 그냥 알아서 써먹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새로운 관점이 보이네.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수학 헛배웠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한테 이걸 알려주기를 권하고요. 물론 이 동영상 보는 사람 중에도 나 이미 평균과 반차라는 개념 나도 안 배웠지만 이미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분도 아마 드물지만 있긴 있을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수학을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세 번의 동영상을 거쳐서 이렇게 평균과 반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맞다. 이것도 평균과 반차를 이용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구나. 이것도 사실은 평균과 반차를 이용하는 거였네. 이런 게 떠오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떠오르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야, 이런 것도 평균과 반차를 이용했네? 제가 몰랐던 부분을 볼 수도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도 저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발길이었습니다. 마칠게요.